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으로 가겠습니다. 김종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아까 개혁신당에서 정말 어려운 선거 치렀다 그러는데 저희한테 비하면은 훨씬 더 저희가 어려웠거든요.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일단 후보 등록 자체부터 한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웠으니까. 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이제 선거운동 등록을 하고 완주를 했다 하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 네. 한마디로 맨주먹 붉은 피로 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번 선거는 유달리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후보 진영의 공통 질문으로 왜 이곳을 마지막 유세 장으로 이제 꼽았느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도심강 유세를 한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자정까지 선거 유세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 사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세를 포기하고 태안으로 내려가셨죠. 네. 그래서 현재도 그 대책위를 구성하고 또 빈소를 마련하는데 직접 돌봐주셨고 네. 오늘 새벽에 올라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따가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선거가 아니라 이 문제로 예. 그리고 또 내려가실 예정입니다. 아, 또 다시 예. 이 같은 곳에서 그 전에도 한번 그 불행한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제 김용균 씨가 거기서 그 불행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또 다시 발생했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참 회한을 갖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예. 그 대선 1차 방송 토론이 끝난 다음 날 SPC에서 또 노동자가 끼임으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선 기간에만 벌써 두 번째 비보를 접하고 있고 그 외에 이름 없이 사라진 산업재해 노동자들은 이 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권영국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이렇게 약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걸 원상 회복하자고 하는 그 외침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이렇게 생산적 공론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외침이 있는 동안에도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고도 딴 말을 하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네. 이제는 생명과 안전이 노동의 핵심 의제로 돼야 된다는 민주노동당의 외침이 보다 조금 더 묵직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관련 질문일 것 같은데 권영국 후보가 대선 기간을 통해서 진보 의제를 충분히 부각을 시켰다 이렇게 자평하세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보 후보로서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 네. 또 어떤 장애인 여성 소수자의 문제를 외치지 않았더라면 이 광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질 뻔했어요. 네. 사실 지난 윤석열 탄핵 그 광장을 메운 사람들은 노동자, 여성, 소수자 이런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기죽어 살아야만 했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가슴을 펴고 외친 어떤 저는 해방의 광장이었다. 네. 그런데 막상 대선이 될 때는 그분들이 사라진단 말이죠. 네. 항상 이게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영국 후보가 이런 광장의 정치를 공론의 장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 네. 소외받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의 주체라는 점을 각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어떤 민주주의의 주체라는 점 이거를 외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대선에서 진보 정치의 의미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봅니다. 역시 또 연결되는 지점일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내란 심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독재 저지,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 이런 걸 전면에 대해서거든요. 이른바 대표 슬로건 비슷하게. 그럼 권영국 후보는 어떤 것이었었죠?
역시 뭐 불평등 해소죠. 예, 우리 사회의 그 내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저는 불평등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선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거기에서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분노한 세대가 생겨났다는 거. 네네네. 여기서 전체주의의 토양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극우 정치가 한국같이 문명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사회적 불평등 또 계층 간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이것이 적대의식으로 발전했고 네. 거기에 하나의 어떤 스피커를 들이댄 게 바로 윤석열의 계엄 사태였다. 그렇게 본다면은 내란의 진정한 극복은 불평등 해소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어떤 내란 극복이고 심판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내란 극복은 이런 불평등 사회에서 대전환을 이뤄가지고 어떤 녹색 평화 그다음에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게 그게 진짜 내란 극복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외침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의 분노를 통합하는데 또 다른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TV토론 본부장도 맡으셨었는데 자, TV토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그렇게 자평하십니까? 이건 정말 자기 고백인데요. 네. 후보보다 제가 더 긴장했어요. 왜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TV 토론을 원만히 성사시키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네. 엄청나게 심했고 네. 또 후보가 말실수라도 하면 그 원성이 누구한테 다 쏟아지겠습니까? TV 토론을 어떻게 준비했냐 이런 책임론이 부각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제가 출마해도 이 정도 긴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세 번의 TV 토론에서 잘 준비된, 네. 또 아주 일관성 있고 책임 있게 그 논리를 전개하는 후보의 역량이 빛을 발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잘 보좌한 제공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보좌를 하더라도 후보가 그걸 학습하고 네. 구체적인 언어의 힘으로 이것을 구현해내는 데는 정말 제가 좋은 그 후보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내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고. 예.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원외 정당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치러지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의 기틀을 다시 짤 수 있느냐 없느냐,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선거였는데 어떻게 발판이 마련이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정쟁과 네거티브로 얼룩진 선거에서 네. 그래도 정책을 묻고 정치의 책임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종 통계로도 나옵니다만은 가장 질문을 많이 한 후보가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이 자기과시형 발언을 하다 보면은 질문 횟수가 많지가 않고 그들마저도 네거티브에 치우쳤다면은 네. 권영국 후보는 전방위에 걸쳐서 정책 질문을 가장 풍부하게 함으로써 네. 대선 공론의 장을 넓혔다. 그렇다면 이 성과는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외 정당인 건 맞습니다만은 정책 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선거에 임해서 이번에 작은 디딤돌을 놓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선 풀뿌리 정치까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불씨를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성과를 대단히 이제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소수 정당이 이제 그 흔하게 맞닥뜨리는 현실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사표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것 때문에 20년을 저희가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입니까? 이 문제, 예, 사실 엄청나게 부당한 어떤 그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애시당초 없을 논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정치개혁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우리 사회 이제 완전한 비례제, 결선 투표제 이런 정치개혁이 수반되면 이 20년의 질곡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네. 정치가 유권자의 선택지가 다양화되면서 풍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순간이 오기까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정치 개혁을 통해서 사표 방지 심리, 어떤 소수 정당의 불이익과 불공정 이런 게 해결하는 게 정치 그 자체의 발전이라고 보고 저희가 계속 이뤄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득표는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글쎄 어느 순간부터 표 계산은 안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목표는 원래 진보 정당의 최고 득표율에 도전하겠다. 네네네. 이건 권영구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만. 네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일단은 심정적으로 지지하지만은 또 표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또 양당 정치 프레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는 우리의 이야기가 과연 들렸을까? 예. 또 반응해 줄까?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득표 목표보다는 그 사회적인 각성의 효과로 일단은 대처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그 유권자에게 좀 마지막 호소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 TV 토론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정쟁과 네거티브에 함몰되지 않고 누가 세상을 품는 자세가 돼 있는가, 네. 누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가, 또 누가 아픈 곳을 살피면서 다가가고자 하는가. 네. 이런 면에서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이 기준이 섰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 기준대로 하십시오. 세상에 정쟁의 거대 정당의 논리에 자기의 판단을 내주지 마시고 나의 양심의 판단대로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